안녕하세요, 짤축입니다.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클럽 토트넘 허스퍼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토트넘은 현재 승점 25점으로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직 리그 전체 일정의 3분의 1도 지나지 않았지만 확실히 지금의 토트넘은 그 어느 때보다 산뜻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토트넘은 포체티노 감독의 경질과 크리스티안 에릭센, 델리 알리 같이 팀의 한 축을 담당했던 선수들이 뜻하지 않은 부진을 겪으면서 리그 6위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은 어떤 이유들로 불과 몇 개월 만에 팀이 확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의 첫 번째로는 조세 무리뉴만의 특이한 루틴인 무리뉴 2년차입니다. 무리뉴에게는 무리뉴 2년차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무리뉴가 어느 팀을 맡은 지 횟수로 2년이 되면 성적과 경기력 면에서 엄청난 성과를 불러온다는 것에서 비롯된 일종의 수식어입니다. 무리뉴는 포르투, 첼시, 인터밀란, 레알 마드리드에서 2년차를 맞이했을 때 리그, FA컵, 커뮤니티 실드, 챔피언스리그, 유로파리그 등 여러 대회를 휩쓸었습니다. 다만 맨유에서 2년차를 맞이했을 때는 리그와 FA컵을 각각 2위와 준우승으로 마무리하며 무관에 그쳐 무리뉴의 2년차의 공식이 처음으로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초반 토트넘에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내고 있는 무리뉴 감독에 토트넘 팬들은 다시 무리뉴 2년차가 발동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토트넘은 시즌 전반기에 그야말로 최고의 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토트넘은 현재까지 리그에서 단 1패밖에 하지 않았고 빅식스와의 대결에서는 3승 1무를 기록해 강팀과 맞붙었을 때도 전혀 뒤처지지 않고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11일 무리뉴는 본인 커리어 통산 4번째 이달의 감독상을 수상하며 토트넘의 변혁을 이끈 공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이유로는 바로 손흥민과 해리 케인의 시너지 효과입니다. 이번 시즌 손흥민과 케인의 케미는 말 그대로 미쳤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출전한 19경기에서 13골 7도움을 기록했고 케인은 19경기에서 15골과 13개의 어시스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이번 시즌 현재까지 12골을 합작했고 EPL 통산으로는 32골을 만들어냈습니다. EPL 역대 최고의 골 합작 듀오는 36골의 프랭크 램파드와 디디에 드록바인데 손흥민과 케인은 이 기록까지 앞으로 4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손흥민과 케인이 이렇게 많은 골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이유에는 이 둘의 특별한 전술적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번 시즌 케인은 굉장히 넓은 활동폭으로 경기장 이곳저곳을 누볐습니다. 케인은 팀 빌드업 상황에서 볼을 받기 위해 후방으로 내려옵니다. 전방을 확인한 케인은 뒷공간으로 순식간에 파고드는 손흥민에게 롱패스를 내주고 손흥민은 손쉽게 마무리합니다. 또 토트넘의 역습 상황에서 케인이 오른쪽이나 왼쪽 측면으로 빠지고 패스를 받으면 중앙에서 빠르게 침투해 들어가는 손흥민에게 정확한 패스를 내줍니다. 이후 손흥민은 침착하게 슈팅을 날려 상황을 종결짓습니다. 중앙에서 공격형 미드필더가 케인에게 패스하면 상대 수비진은 케인에게 주의가 끌리는 동시에 라인을 올리게 됩니다. 이 틈에 손흥민은 순식간에 뒷공간을 파고 들어가고 케인은 재빨리 패스를 내줘 손흥민은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맞이합니다. 사실 손흥민이 그 어느 시즌보다 공격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케인도 케인이지만 왼쪽 풀백 세르히오 레길론에 보이지 않는 활약도 있었습니다. 벤 데이비스가 왼쪽 풀백으로 나섰을 때는 크로스 능력과 빠른 공수 전환이 되지 않아 손흥민은 중앙이 아닌 측면으로 빠져서 플레이했습니다. 온더블보다 오프더블에 더 강점을 두고 있는 손흥민이지만 이때는 뒷공간으로 파고드는 움직임 대신 측면에서의 연계 플레이나 크로스 플레이에 주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활동량, 기동력, 크로스 등 공격적인 면에서 우수한 레길론이 지공이나 역습 상황에서 왼쪽 공간을 지배하면서 손흥민은 더 이상 측면에서 제한적인 플레이를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의 리그 우승 가능에 대한 마지막 이유는 알짜배기 영입입니다.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은 6,700만 유로, 한화 약 860억 원에 무려 8명을 영입했습니다. 토트넘 구단주가 워낙 지원을 잘 해주지 않아 A급 선수 1명을 영입할 수 있는 자금으로 주전급 선수 4명을 포함해 8명을 영입했다는 것은 레비 회장의 협상 능력이 정말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먼저 토트넘은 호이비에르를 영입해 부족한 3선 미드필더 자원을 보강했습니다. 호이비에르는 수비적인 지표와 패스 지표에서 눈에 띄었는데 특히 후방을 조율하는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마치 과거 전성기 시절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3선으로 내려와 플레이하는 것만큼 호이비에르는 후방에서의 안정감을 드러냈습니다. 이후 토트넘은 은퇴 선언을 한 미셸 보름으로 인해 공석이 된 세컨드 골키퍼 자리에 전 잉글랜드 국가대표 주전 골키퍼 조와트를 FA로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맷 도어티와 세르히오 레길론을 각각 wolverhampton과 레알 마드리드에서 데려와 측면 수비 자원을 튼실하게 했습니다. 지난 시즌 가장 큰 문제였던 중앙 수비 자리에는 97년생의 젊은 센터백 조 로든을 영입해 일시적으로 갈증을 해소했습니다. 공격 쪽에는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가레스 베일이 임대 영입되었습니다. 레알에서 지단 감독의 눈에서 벗어난 베일은 팀의 애정을 갖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친정팀 토트넘으로 복귀한 뒤로는 매사에 성실한 행실을 보이며 팀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0cm의 장신 스트라이커 카를로스 비니시우스가 합류하면서 팀의 유일한 스트라이커 자원인 해리 케인의 부담을 덜었습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은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를 시작으로 리그, 유로파리그 및 각종 컵대회를 소화하느라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 이적 시장에서의 상당히 만족스러운 선수 보강 덕에 주전 선수들과 벤치 선수들의 적절한 로테이션으로 리그와 컵대회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리뉴 2년차, 손케 조합, 선수 보강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토트넘은 60년 만에 리그 우승 적기를 맞이했습니다. 과연 시즌이 끝난 뒤에 토트넘은 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게 될까요?